속보, 정말 미쳤구나 홍명보, 파격적 연봉 대우 파장, 미쳤구나? 홍명보 연봉 파격적 대우에 축구계 초토화, 히읗, 역을.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전 글에서 작성했던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신청이 무색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곧 취임할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연봉은 얼마나 될지 확인해보세요.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 총괄이사의 말에 따르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연봉은 외인 감독들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임생 이사의 말이 대한축구협회 전체의 이견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직책이 직책인 만큼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텐데요. 만약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외인 감독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의 예상 연봉은 20억 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이전에 파울로 벤투 감독이 받았던 연봉이 약 18억 원이며 하세 모리아스 감독이 약 16억 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이전 외인 감독과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화폐 가치 하락을 고려해 약 20억 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이죠. 물론 대한축구협회의 오피셜이 아닌 어디까지나 네티즌들의 예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홍명보 감독이 한국 국가대표 감독으로 언제까지 있을까요? 대한축구협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의 임기는 2027년 아시안컵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홍명보 감독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 2027년 아시안컵까지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커뮤니티 여론은 그리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부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홍명보 감독이 지휘했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결과는 조별리그 탈락이었기 때문이죠. 를 기록하며 1무 2패 1승점을 기록하여 H조 최하위로 월드컵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이 좋지 않은 기억을 되살리며 홍명보 감독 선임을 비판하는 여론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과 함께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여론 반응이 어찌됐든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되었으니 곧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부터 그리고 이후에 있을 본선까지 대표팀을 잘 이끌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홍명보 완강하게 거절했는데 축구협회 제안한 계약 조건 뭐길래? 지난 5일 오후 11시 자택 앞에서 기다리던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를 만난 홍 감독은 돌연 자신의 입장을 뒤집고 대표팀 감독직 제안을 수락했다. 이 이사는 8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홍 감독과 최종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밝혔다. 이 이사가 제안한 조건은 한마디로 파격적이었다. 홍 감독에게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부터 2027년 1회에서 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까지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이사는 단기간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보다 A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 홍 감독의 전술을 보완하기 위해 세계 축구의 중심 유럽 출신의 코치를 적어도 2명 붙여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연봉도 외국인 지도자 수준으로 크게 올렸다. 홍 감독은 프로축구 K리그 1에서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걸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유럽 등에서 활약하는 지도자에 비하면 처우가 떨어진다. 이 이사는 홍 감독님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유럽 코치들과 조화가 이뤄진다면 A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 간 연계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면서 홍 감독 연봉의 액수를 밝힐 수는 없으나 이제 한국 감독들도 외국 감독 못지않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이날 홍 감독 선임 사유를 8개로 나눠 설명했다. 빌드업 등 전술적 측면, 원팀을 만드는 리더십, 연령별 대표팀과 연속성, 감독으로서 성과,
현재 촉박한 대표팀 일정, 대표팀 지도 경험, 외국 지도자의 철학을 입힐 시간적 여유의 부족, 외국 지도자의 국내 체류 문제다. 지난 2월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되고 5개월 가까이 정식 사령탑 없이 A매치 일정을 치른 한국 축구는 전날 홍명보 감독을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이 이사가 간곡히 설득한 끝에 완강했던 거절 위사를 돌린 홍 감독은 2027년 초에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까지 2년 6개월간의 임기를 받았다. 이 이사는 울산에서 홍명보 감독이 보여준 전술이 대표팀에도 적용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원팀 정신을 만드는데 탁월한 지도자라 표현하며 연령별 대표팀과의 연속성이 중요해 국내 지도자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지도자와 비교해 홍 감독의 성과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홍 감독이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지도자로서 실패한 경험도 한국 축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평가했다. 3. 홍명보와 한동훈. 좋은 성적을 내면 홍명보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용서를 받는 방법은 대표팀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홍 감독은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으로 자신에겐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한다. 그는 우리가 본 감독 중 최악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피노키홍으로 전락했다. 홍명보의 부정 출발이라고 한다. 면접 없는 부탁으로 선임되었다고도 한다. 미리 써놓은 각본에 따른 동문 짬짬이 의혹으로까지 이어진다. 감독 선임을 주관하는 전력강화위원 중 한 사람은 홍 감독 선임은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몰랐다고 한다. 박지성은 진실은 내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하고 이영표는 축구인은 행정에서 사라져야 한다. 며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라고 꼬집는다. 홍명보 기자회견 이후에도 감독 사퇴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팀 리더십의 신뢰와 권위를 이미 상실했다는 게 근거다. 오해일 뿐 특혜는 없다. 는 게 축구협회의 입장이지만 홍명보 논란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지난 5개월 동안 그들은 외국인 감독을 후보에 두고 협상 중이다. 나아가 외국인 감독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한 자릿수로 압축했다고 말해왔다. 논란의 핵심은 감독 선임 원칙과 절차제로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붕괴다. 리더십 선임 과정의 정당성, 투명성, 공정성 모두 문제가 되었다. 과정과 결과 모두의 실패는 결국 한국 축구의 퇴보로 나타난다. 양궁협회를 보고 배워야 한다. 고 말한다. 1988년부터 올림픽 10연패의 여자양궁이다. 올림픽보다 국내 선발전이 더 어렵다. 는 경쟁력 중심의 선수 선발이 세계 정상의 출발점이다. 선수 선발은 물론 운영과 관련하여 뒷말이 없는 이유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은 협회가 선수 명단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히딩크 감독이 인맥축구와 위계축구를 몰아낸 성과가 월드컵 4강이다. 위리축구 논란의 2014년 월드컵 때의 당사자가 바로 홍 감독이었다. 양궁협회는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후원을 받는다. 그들은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 는 원칙을 지킨다고 한다. 공정성과 투명성만 볼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나아가 그들은 양궁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한다고 한다. 존재 위위를 넘어선 공동체 기여의 수준이 다르다는 평가다. 축구와 양궁의 대비는 뚜렷하다. 사람에 의존하는 개인화된 리더십과 절차와 과정의 시스템과 제도와의 다른 결과로 보인다. SNS 언급에서도 긍정의 정의성과 부정의 정몽규라고 한다. 홍명보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 축구협회가 현재 대표팀에 필요한 감독 리더십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으면 되는 일이었다. 한국 축구는 올 1월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역대급 선수 구성으로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한 수 아래로 여겨지던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는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졸전이었다. 당시 대표팀은
오합지졸 4분오열 콩가루 집안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슈퍼스타 출신의 관리형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면 된다. 전술가보다 보수형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스타 플레이어의 대표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 개인 역량을 극대화시킬 적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홍명보 감독은 원팀 원스피릿 원골을 강조한다. 대표팀에서는 축구 지식보다 통솔력이 더 중요하다. 초반부터 국내 감독 중에 홍명보였다. 는 주장이 가능하고 사람들의 공감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홍명보 논란은 축구협회 리더십의 실패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하며 이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의 조건이 무엇인지는 100% 그들의 몫이다. 그들은 자신도 없었고 당당하지도 못했다.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 한국 축구가 계속해서 나아지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리더십의 고민은 없어 보였던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래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는 상황인식과 한동훈 리더십의 선택이다. 출발은 신뢰와 능력의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와 극복의 차별화 요구다. 국민께 제일 걱정 끼치는 게 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 라는데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미션을 이해할까? 그의 국민 눈높이, 미래의 유능 그리고 외연 확장을 통한 공공선은 무엇일까? 4. 멀티골, 일류첸코, 손흥민, FC 서울로 데려오고 싶다. 스카우트 위양, 콕, 현장 인터뷰. 박태하 감독이 이끄는 팀 K리그는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과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 1경기에서 3에서 4로 아쉽게 졌다. 전반에만 대한 쿨루세브스키에게 선제골, 손흥민에게 멀티골을 내준 팀 K리그는 후반 초반 일류첸코의 멀티골로 2에서 3까지 따라잡았으나 윌랭크셔에게 한 골 더 내줬다. 이후 오베르단이 환상 중거리 포로 다시 한 골차 추격했으나 끝내 동점을 만들지 못하고 패했다. 결과는 패배였지만 K리그의 저력을 보여준 경기였다. 다수의 외국인 선수들로 구성됐던 후반전에는 토트넘과 비등한 경기를 펼치기도 했다. 특히 후반전 교체로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맡은 일류첸코의 활약이 빛났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된 일류첸코는 0에서 3으로 뒤지던 후반 5분 황문기의 땅볼 크로스를 문전에서 밀어넣어 골망을 갈랐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되긴 했으나 득점포를 가동할 준비를 마쳤다. 일류첸코는 1분 뒤 안데르손의 패스를 받은 정재희의 슈팅이 토트넘 골키퍼 손에 맞고 나오자 넘어지면서 밀어넣어 한 골 만회했다. 후반 8분에는 정재희의 크로스를 이번엔 머리로 받아 넣어 멀티골을 작성. 3에서 2를 만들었다. 이후 후반 막바지에는 골대 상단을 강타하는 발리슛을 선보이며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현재 리그 12골로 K리그 1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일류첸코는 프리미어리그 빅 6 중 하나인 토트넘을 상대로 K리그 대표 골잡이의 저력을 보여줬다. 경기 후 믹스트존, 공동 취재구역에서 취재진과 마주한 일류첸코는 경기력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일류첸코는 홈에서 멀티골을 넣게 돼 굉장히 기분이 좋다면서 정말 특별했던 순간이었다. 팀의 모든 구성원들이 K리그와 한국 본인들의 클럽을 대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함께 뛴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좋았다. 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소속팀 동료 제시 링가드가 경기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 관련해서 링가드가 해준 말은 없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 고 설명하면서 응원도 많이 해줬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응원을 받았다. 고 말했다. 후반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는지 묻자 전반전 결과 0에서 3가 있어서 후반전에는 선수들과 같이 경기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좋은 결과를 내고자 노력했다. 고 답했다. 이어 이번 경기 멀티골이 남은 시즌 스스로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